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홀로서기를 동반하고 있는 종모강 김정수입니다. 우리가 세력을 잘 이용한다면 세력이 넣은 큰 돈을 보험과 담보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계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캔들볼륨 차트나 랭커 차트, 또 판바닥, 장대 음봉, 특히 같은 차트 모양이라도 위치에 따라 해석을 다르게 해야지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 이런 거를 제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많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하면서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 기다리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을 공부하면서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우리의 계좌를 티끌모아 태산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종모강 김정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질문자가 질문하시는 귀한 질문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 주식이 팔릴 종목에 해당해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때 얼마만큼 가격이 오른 후에 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네네. 저자님께서는 목표 매도가를 어떻게 잡고 계시고 이건 또 어떻게 정해야 되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체계 대부분을 보면은 체계 내용의 80% 이상이 그 사는 거에 대해서만 적혀 있지 파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식 전문가들도 파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파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식시장에서 사는 거는 기술이고 파는 거는 예술이다. 또 사는 것이 10%면 파는 거가 90%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렵죠. 얼마를 이걸 놓고 팔아야 후회가 없고 또 장기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느냐, 정말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가끔 보면 그 매도 저급증에 걸리는 수가 있어요. 본인이 10% 20% 더블 이렇게 남기고 팔려고 진입을 했는데 거기까지 못 기다리고 그냥 10%를 예상했다 그러면 5% 7%에서 팔고 또 더블을 목표로 했다 그러면 20% 30%만 남기고 파는 그런 매도 저급증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이익이 나도 팔지 못해서 계속 갖고 있으면서 그 끙끙대다가 결국에는 손실 상태에 접어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가 미실현 이익은 안개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 드린 적도 많고 실제로 많은 서학개미들이 테슬라에 많이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가에 진입하였다가 이 테슬라를 천슬라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테슬람이라는 종교까지 탄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씩 사고 또 사다 보니까 거의 몰빵 수준까지 간 상황이 많습니다. 근데 이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천슬라 그래가지고 액면분할하기 전까지 $1,000가 넘고 그랬던 상황이죠. 그래갖고 그 몰빵에 가까운 그런 포지션을 취했던 분들이 지금은 테슬라가 고가 대비 70% 이상 하락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손실인 상태로 당초에는 다 100% 200% 이상 이익이 났다가 지금은 손실인 상태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실현 이익을 제대로 실현 못하고 오히려 이익을 손실로 전환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사는 거가 어느 것이 적정 가격인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테슬라가 그랬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종목을 보면 이 종목을 이제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봉을 보면 이 주가가 이제 15만 원 정도 그 2020년 정도 하던 것이
35만 원도 넘고 37만 4천 원까지 올라갔죠. 제가 아시는 분이 약 25만 원 수준에서 셀트리온을 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5만 원 넘었으니까 이익이 꽤 났었죠. 근데 문제는 그 이익을 실현 안 하고 더 가야 한다, 더 갈 수 있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면서 갖고 있다가 지금 그 35만 원 또 넘던 그 주가가 지금은 그 15만 원 밑으로도 빠졌다가 현재는 16만 3,500원 정도 하고 있죠. 그 고가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25만 원 대비 지금 약 16만 원이니까 상당한 평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시간은 벌써 약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그래서 그 25만 원에 샀다가 약 35만 원 아니면 30만 원이라도 팔았으면 실현 이익을 내는 건데 부여잡고 있다가 갖고 있다가 오히려 손실이 굉장히 커진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파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주가를 보면 신한주주의 월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주주의 월봉을 보면 2007년도 이때는 무려 6만 원이 넘은 적이 있습니다. 6만 원이 넘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가가 지금은 4만 3천 원밖에 안 하죠. 그때 가격 대비 약 3분의 1, 20% 이상의 평가 손실이 난 상황입니다. 무려 15년이 지났는데도 2007년도의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굉장히 무겁고 일정한 바운드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익을 실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언제 샀다 언제 팔아야 되는지, 또 샀다 파는 거를 제대로 했다고 해도 이익을 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죠. 아울러서 이런 그 횡보에 가까운 10년 이상을 횡보에 가까운 이런 주식뿐만 아니고 우리가 최근에 뭐 게임주다 그래서 올라간 이런 주식들을 보면 위메이드, 그 유명한 위메이드죠. 약 그 판바닥이 2만 5천 원 상황에서 2021년에 진행되었다가 이게 폭등을 해서 한 1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2만 5천 원에 산 사람이 10배 폭등한 이 시점에 팔았냐?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중간에 또 그 조금 이익을 내고 팔았다가 또 샀다가 또 이익 내고 팔았다가 뭐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 20만 원대 이상에서 또 다시 더 비중을 실어가면서 샀다가 물리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만 5천 원이었던 주가가 24만 5천 원까지 10배 폭등을 했다가 최근에 하락하면서 거의 원위치까지 오르는 거죠. 만약에 2만 5천 원에 어떤 사람이 주식을 샀다가 이거를 계속 올라갔을 때 이익을 실현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거의 원금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적정 가격에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파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또한 그 작년 7월에 10만 원까지 내려갔던 주식이 최근에 여러 가지 2차전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23만 9,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주봉을 봐도 역시 올라간 것이 꾸준하고 월봉을 봐도 더 올라간 상황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2017년도만 해도 약 만 원대 머물렀던 것이 지금 거의 20만 원 돈을 하니까 약 10배 이상 올랐죠. 이렇게 올랐다고 해도 본인이 팔지 않으면 미실현 이익과 같은 거고, 미실현 이익은 언제든지 원위치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 이윤을 내고 또 파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울러서 회전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듯이 신한주주 같은 경우에는 회전성이 굉장히 15년 동안 한 바퀴도 안 돌았죠. 굉장히 회전성이 떨어진다. 아울러 수익성도 떨어진다. 또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더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도 얼마의 가격에 파는 것이 정말로 적정 이윤을 내고 파는 것이고 또 무사히 원금을 회수할 수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나름대로 엄청난 그 수업료도 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500만 개 이상의 차트를 보고 5만 건 이상을 실거래하면서 그 어떻게 해야 장기적으로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굉장히 수업료도 내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여러 가지 별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5% 이익을 남기고 또 팔아먹고 10%, 20% 더블, 따더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 결과 결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그 중장기 투자가 적절치 않은 이런 나라에서는 단기 투자가 최고고 그 중에서도 가벼운 종목은 10% 이익을 내고 또 무거운 종목은 5% 이익을 내고 파는 것이 평생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최고다. 이 5% 이익 내고 10% 이익 내고 팔면은 그 자금이 노는 것이 아니고 바로바로 또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회전성이 뛰어나고 결과적으로는 수익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이익보다는 평생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뒀고 티끌모아 태산으로 해서 결국에는 복리의 마법을 실현해서 워런 버핏과 같은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우리가 1억을 갖고 있다 하면 연간 20%의 수익률만 내도 40년 뒤에는 1,469억 원이 되고 연간 30%의 수익을 내면 40년 뒤에는 무려 3조 6천억이 되는 아주 커다란 돈입니다. 그래서 그 1년에 20% 내지 30% 이상의 수익을 낸다 그러면 이게 복리가 쌓이면은 커다란 그 거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평생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제 5만 건 이상의 실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그 평생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결국은 무거운 종목은 5% 이익을 내고 팔고 가벼운 종목은 10% 이익을 내고 파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냈죠. 그래서 나름대로 사는 것은 기술이고 파는 것은 예술이다. 사는 것이 10%면 파는 것이 90%다. 이런 격언이 있는 주식시장에서 제 나름대로 모범 답안을 마련해서 제 필살기로 이렇게 만들었고 이것으로서 제가 종목 선정 나에게 물어봐 이런 책도 쓴 바가 있습니다. 오늘 아주 어렵고 힘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대답을 피하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제 5만 건 이상의 실거래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내린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거가 있으시지만 그 저의 이러한 그 5만 건 이상의 실거래를 바탕으로 한 이익 실현 시점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투자를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계좌를 더욱 회전성이 높고 수익성이 높은 계좌로 만들고 더욱더 빨갛게 물들 수 있는 그런 계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갖고 이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제 사인 저서를 보내드릴 수 있는 그 질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매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그 포인트가 있겠지만 단기 투자에 있어서 그 이익을 평생 이익을 극대화하려면은 몇 프로의 이익을 내고 파는 것이 적정한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그 무거운 종목은 몇 프로, 가벼운 종목은 몇 프로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답을 올려주시면 그 중에서 추첨을 해서
제 사인이 담긴 저서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모강 김정수였습니다.